여러분, 노트북 키보드 한가운데 박혀있는 그 빨간 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장식처럼 생긴 그 작은 빨간 돌기. 근데 그게 마우스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밀면 커서가 움직이고 버튼도 달려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랙 포인트, 일명 빨콩입니다. 이 빨콩이 달린 노트북, 싱크패드를 원래 만든 건 IBM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싱크패드는 중국 기업 레노버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잘 나가던 IBM이 왜 자기 노트북 사업을 팔아버렸을까요? 그냥 돈이 없어서?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2년 IBM은 노트북 시장에 뛰어들면서 독특한 철학을 내세웁니다. 검은색, 직사각형, 군더더기 없는 설계. IBM 디자인팀은 일본의 도시락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겉은 소박하지만 안을 열면 정갈하게 구성된 도시락처럼 싱크패드도 외관은 단순하되 내부는 최고의 기능으로 채웠습니다. 같은 해 출시된 싱크패드 700C는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흑백 화면이 대부분이던 시대에 10.4인치 컬러 TFT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키보드 품질은 데스크탑 수준이었죠. 가격은 $4,350.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냐고요? IBM이 만들면 믿고 산다는 공식이 기업 시장에서 철칙처럼 통했거든요. 바로 이 700C에 처음 등장한 것이 빨콩입니다. IBM 엔지니어 테드 셀커가 발명한 이 장치는 마우스 없이 손을 떼지 않고도 커서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절대 손을 못 댔습니다. 타이핑 중에 마우스로 손을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후 싱크패드가 나사에서 사용됐죠. 사실상 우주용 표준 노트북처럼 취급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IBM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하드웨어가 너무 빨리 싸졌기 때문입니다. $4,000가 넘던 노트북이 $1,0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델, HP, 컴팩 같은 강자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는 동안 대만의 ODM 제조사들이 엄청난 원가 절감으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IBM의 PC 부문은 2001년에만 약 $4억 손실을 기록했고 이후에도 적자는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략 방향이었습니다. IBM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확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IBM의 미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있다. 컨설팅, IT 서비스, 기업용 솔루션. 이게 마진이 훨씬 높고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실제로 IBM은 2002년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컨설팅 부문을 약 $35억 인수하며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팔아야 한다. 2004년 당시 레노버는 중국 내 1위 PC 기업이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전신인 리엔샹은 1984년 중국 과학원 산하연구소에서 류첸즈가 창업했습니다. 직원 11명, 창업자금 고작 20만 위안. 그 작은 스타트업이 20년 만에 중국 PC 시장을 장악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락하려면 브랜드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IBM이 PC 사업을 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노버 입장에선 이건 단순한 M&A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20년치 기술, 특허, 브랜드, 글로벌 영업망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레노버가 IBM의 PC 사업부를 약 $1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됩니다. 현금 $6억 5천만 달러, 레노버 주식 $6, IBM이 떠안고 있던 부채 $5억 달러를 인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얼마나 큰 베팅이었냐고요? 당시 레노버의 연간 매출은 약 $30억 달러였습니다. 자기 연매출의 반이 넘는 돈을 건 겁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거래 공식화 후 미국에서 즉각 반발이 터졌습니다. 중국 기업에 미국의 기술이 넘어가도 되는 거냐는 논란과 함께 의회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싱크패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레노버는 이를 수락했고 거래는 2005년 10월 5일 최종 완료됩니다. 흥미로운 건 IBM도 레노버 지분 약 13.4%를 받아 주요 주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인연을 끄는 게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인수 직후 레노버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합니다. 본사는 중국, 인수한 부서는 미국. 언어도 문화도 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레노버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본사를 미국 뉴욕으로 옮기고 공식 언어를 영어로 채택합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직격탄이었고 약 2,5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이 단행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창업자의 후계자 양현칭입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비용 절감과 신흥시장 공략을 병행하며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결과는 인수 당시 8%였던 레노버의 글로벌 PC 점유율이 2013년 HP를 제치고 전 세계 1위로 올라갑니다.
중국 과학원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PC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인수된 이후에도 싱크패드의 정체성은 놀라울 정도로 잘 유지됐습니다. 검은색 외관, 직사각형 폼팩터, 그리고 무엇보다 빨콩. 이 세 가지는 지금 2020년대 싱크패드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레노버는 싱크패드를 소비자 라인업과 철저히 분리해서 독립적인 정체성으로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개발자, 기자, 작가, 회계사, 하루 종일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싱크패드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콩. 처음엔 이게 뭔가 싶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노트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작은 빨간 돌기 하나가 지금까지 싱크패드의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품의 저력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IBM의 싱크패드 매각은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IBM은 이 거래로 얻은 자원을 기업 IT 서비스에 쏟아부었고 이후 왓슨 AI와 클라우드 사업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레노버는 이 하나로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브랜드도 기술도 영음망도 한 번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싱크패드? 그 검은 직사각형 노트북은 오늘도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기차 안에서 꿋꿋이 켜져 있습니다. 빨콩을 살짝 밀면서요. IBM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전설적인 브랜드를 너무 쉽게 내버린 실수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